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05일째로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지금부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미 제출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입국 예정인 교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입국 후 검역 단계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 미달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한국인 중 의심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5월 10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준 미달 PCR 음성 확인서는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전염되면 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지난 22일 필리핀 무역산업부 투자청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공동으로 필리핀 조세계약법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필리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최근 발효된 필리핀 조세개혁법의 법인세 인하 및 세제 혜택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필리핀 투자청은 조세개혁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추가 감세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인철 주 필리핀 한국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위축된 한국과 필리핀 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와 경제협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시장들은 5월 수도권의 검역 규칙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일요일인 25일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시장위원회 회장인 파라냐케 올리바레즈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달 말 이후 검역 상태에 대한 우리의 권고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리바레즈 시장은 모든 지방정부 부서에서 코로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보건 전문가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라냐케 올리바레즈 시장은 파라냐케의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2주 동안 거의 정체 상태에 있으며 회복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라냐케는 신속하게 검사하고 추적하기 위해 항원 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2일 수도권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에서 열린 메트로 마닐라 개발위원회 청문회에서 보건국장은 최근 기록에 따르면 수도권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43만 1,484명이며 48,81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7만 6,591명이 질병에서 회복되어 87%가 회복되었다고 전하면서 6,079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쾌준시는 수도권 발생의 20%를 차지해 여전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 현재 수도권은 지난 2주 동안 5만 4천 건 이상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쾌준시가 12,000명 이상을 기록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마닐라시가 7,000명, 파식시가 5,000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보건부는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1,143명이 보상을 받았으며 이 중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100만 페소, 중증은 10만 페소, 경증은 15,000페소를 지급받았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4개 주에 대한 NCR 플러스 지역의 검역 범주는 코비드에 대한 병상이 특히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이 더 확보되면 5월부터 일반 지역사회 검역 GCQ로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무역산업부 로페즈 장관이 금요일 발표했습니다. 로페즈 장관은 의료 시스템인 중환자실 병상을 늘릴 수 있고 효율적인 연락처 추적이 가능하다면 5월 또는 5월 15일에 GCQ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필리핀의 여론조사 기관인 펄스 아시아가 2020년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는 사라 다바오 시장, 봉봉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 그레이스 포 상원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사라 다바오 시장은 전국에서 27%의 지지율을 획득해 2위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마르코스 상원의원은 13%로 2위를 차지했으며 그레이스 포 상원의원과 모레노 마닐라 시장이 12%로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빠케아오 상원의원은 11%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라 시장은 민다나오 지역에서 60%의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했으며 수도권에서는 모레노 시장이 24%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은 블라칸 및 루존에서 19%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빠케아오는 수도권에서 한 자리 수치인 9%를 기록해 5명을 후보 중 가장 낮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서도 마닐라 모레노 시장이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모레노 시장은 16%를 차지해 빠케아오 사라 시장의 지지도 15%에 비해 1% 앞섰습니다. 공동 4위는 소토 상원위원장과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이 11%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최측근인 봉고 상원의원은 9%를 기록해 5위에 머물렀습니다. 필리핀의 전국 선거는 2022년 5월 9일 월요일에 실시됩니다. 고든 상원의원 겸 적십자사 총재는 필리핀 정부가 현재의 속도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5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7일간의 1일 예방접종은 평균 43,835명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민 70%인 7,700만 명을 접종하는 데 4.8년이 소요돼 2026년까지 접종을 해야 한다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필리핀은 어제 시노박 백신 50만 회가 추가로 도착했지만 고든 의원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은 부자들의 세계라며 필리핀은 뒤처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 듀크 장관이 오늘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보건부 체육관에서 중국의 시노박 백신을 접종한 후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4세 듀크 보건부 장관은 백신 접종 우선순위 A2 그룹으로 노인의 일원으로 오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사망자의 대부분이 예방접종 이전에 이미 동반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우연적이라고 식약청이 발표했습니다. 도밍고 식약청장은 예방접종 100만 명 중 사망자 관련은 24건이라고 전하면서 사망한 10명은 시노박 백신, 14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밍고 청장에 따르면 4월 10일 현재 전체 예방접종자의 2.45%인 24,698명이 부작용을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노박 백신의 경우 7,044건, 아스트라제네카 17,654건이며 344건만이 심각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발열, 두통, 백신 투여한 신체 부위의 통증, 오한, 신체 통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바오 시 정부는 파이자 백신과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이 곧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바오 보건 관계자는 파이자 백신은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2월부터 파이자 백신 도착과 관련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자 백신은 다바오 공항에서 저장 시설까지 특수 물류 차량이 필요하며 영하 70도의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이자 백신은 남부 필리핀 메디칼 센터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다바오시는 20일 현재 시노박 백신 83,600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만 회 등 103,600회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의료 종사자 7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베즈 장관에 따르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50만 회가 이번 달 도착 예정이며 파이자의 경우 19만 5천 회 용량이 5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는 올해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에서 필리핀의 5개 대학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는 94개 국가의 1115개 대학을 검토하고 순위를 선정합니다. 필리핀의 5개 대학은 아테네오 마닐라 대학교, 라사이 대학교, UST, 딸락 농업대학교, 마푸아 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미래 역할에 대해 조명하고 대학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유일한 글로벌 랭킹입니다. 필리핀 에너지부는 올여름에는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적색경보 등의 발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은 대형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추가 정전이 없는 한 전력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닐라 워터는 이번 여름에는 지난 2019년에 발생한 물 부족에 대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카티 벨레어 바랑가이에서 지난 수요일 오후에 2명의 노인이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들은 모두 62세라고 밝혔으며 차 안에서 4호 구경 탄피 6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회색 미라지 승용차가 희생자들이 있는 하이에이스 차량 앞에 정차를 했으며 한 여성이 나와서 피해자들과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눈 뒤 여성이 차에 돌아가고 차에서 내린 남성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으며 차량 안에서 에코백을 들고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목격자에 의하면 사망한 두 노인은 인근 은행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이 참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교민 여러분들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여배우인 엔젤 록신이 23일 자신의 36번째 생일을 맞아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엔젤 록신은 누구나 환영한다고 전하면서 건강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나눔의 장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건강규칙을 준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엔젤 록신은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하자 의료진을 위해 1,100만 페소를 모금하였으며 친구들과 캠페인을 펼쳐 1,000만 페소를 모금하여 28개 이상의 병원에 특수 텐트를 설치해주기도 했습니다. 2019년 포브스에서 선정한 아시아 기부왕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나눔의 장에서 물건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67세의 노인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엔젤 록신은 행사를 지원한 시청, 경찰, 군대 및 바랑가이와 접촉했지만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여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오늘 물건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사과를 전했습니다. 갈베즈 백신 책임자는 최근 중국에서 도착한 50만 회의 백신을 수도권 및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사례가 급증하는 기타 지역에 할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노박 백신 10만 회는 수도권에 배당했으며 나머지 공급량은 다른 고위험 지역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백신은 3일 이내에 배송되며 일주일 동안 투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갈베즈 장관은 공격률이 높은 지역, 특히 메트로 마닐라에서 10월 또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3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8,719명이 발생해 총 97만 9,740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59명이 발생해 총 16,529명으로 증가했으며 오늘 회복은 13,812명으로 86만 4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10만 2,799명입니다. 오늘 양성 확진율은 5만 968명이 검사를 받아 17.1%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옥타 연구팀은 수도권의 재생성지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불안정하다면서 5월에 검역을 완화하지 말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8.38페소로 거래되었으며 4월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오른 1117.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09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월 24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33도이며 일출은 오전 5시 37분, 일몰은 오후 6시 11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